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의학 저널을 봤는데요. 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면 모든 이유에서의 이 사망 원인이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만큼 미래를 대비해 볼 수 있는 이 보험도 밸런스 맞게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인생 설계 원픽 검색하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께서는요, 유병자 보험 A to G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유병자 보험이 훨씬 더 많이 다양해진 만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또 내게 맞는 보험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은 유병자 보험 전성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유병자 보험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험 상품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상품 중에서 나한테 맞는 유병자 보험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상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병자 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유병자 보험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중요한 게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유병자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한 대신에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비싼 편으로 판매됐던 게 유병자 보험이었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간소화된 심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간소화된 심사라는 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고객이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간소화됐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축소된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계약 전 고객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다쳤는지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일반 건강체 보험일 경우에는 18가지의 항목을 고지를 하셔야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 통과가 되셔야지 일반 보험 건강체가 가입이 되시는 건데 유병자 보험은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개의 항목 또는 6개 항목으로 축소해서 알려드리기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통과가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면 유병자 보험은 입원과 수술, 고지 의무 기간이 단축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입원, 수술, 고지 의무 기간이 단축된 보험이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반 건강체 보험일 경우에는 5년 안에 입원, 수술 하셨던 내용을 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력자 보험은 이 고지 의무에 따라서 5년을 고지해야 되는 상품도 있고 4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또는 3년, 2년, 1년 안에 입원 수술하셨던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상품에 많이 달라져요. 상품이 달라진다라는 뜻은 예를 들어 1년 안에 입원 수술 이력만 보는 상품이랑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을 확인하는 상품의 가격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1년이 가장 비쌉니다. 왜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할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5년은 일반 건강체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5년을 보는 상품은 할증이 가장 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1년과 5년의 보험을 따지는 거를 보험료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에는 약 30%,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30% 정도의 가격 차가 발생을 합니다. 담보별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무조건 유병자 보험이라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나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지만 보험료를 절감하고 특히 더 좋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들 우리들이 유병자라고 분리되는 이유가 내가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반 보험 건강체에서는 약이나 통원 치료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보가 되거나 할증이 되거나 거절이 되는 상품이 생기게 되는 건데 유병자 보험에서는 이 통원 치료와 약 투약 여부에 대한 알릴 의무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유병자 보험은 가입 당시에 3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앞자리를 따서 이제 그 상품 이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3개월 이내에 입원 및 수술 또는 추가 검사의 의사 소견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면 가입이 안 돼요. 이런 상태가 없으셔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몇 달 후에 이것들이 무슨 질병이 커질 예정이니 한 3달 후에 이거는 수술하시거나 시술하시거나 입원하셔야 됩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추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기간이 3개월이면 가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건만 아니면 일단 첫 번째는 통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원 수술 이력이 2년 이내에 없으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2년 이내에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거나 했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 및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유병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자리를 따서 3, 2, 5 상품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는 상품을 저희가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면 요 3번째에서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치료 이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325 상품도 있고요. 또 하나는 5년 이내에 암 또는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 말기 간질환, 폐질환을 보는 325 상품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암으로만 봤을 때하고 아니면 기타 중증 질환을 더 많이 확인하는 상품이랑은 같은 325 상품이라도 보험료의 차이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내가 지인한테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회사별로 내용도 다 다르고 상품도 너무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유병자 보험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별표친 입원 수술 이력의 기간에 따라서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됐던 3개월 이내에 뭐 신규 질병으로 판정받은 게 있냐, 추가 소견이 있냐 했던 3개월,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있냐, 5년 이내에 암인데 다른 첫 번째하고 끝에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입원 수술 이력이 5년을 보냐, 4년을 보냐, 3년을 보냐, 또는 2년을 보냐, 1년을 보냐에 따라서 유병자 보험 상품이 굉장히 다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입원 수술 이력에 따라서 상품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내가 3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뭐 5년 이내에 뭐 이런 질병들이 다 걸려요. 이러면 내가 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증이 좀 많이
많이 되어 있지만 2Q라는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고 1Q라는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Q라는 건 두 가지 퀘스천, 두 가지 질문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1Q, 한 가지 질문만 통과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들이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회사에서는 이 상품이 판매가 되기도 하지만 특정 회사에서는 또 이런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 회사를 다 비교해서 유병자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Q랑 1Q는 방금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 2Q는 1년 이내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신 적이 없고 3개월 이내에 신규 질병으로 확정받은 적이 없다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2Q 보험이에요. 굉장히 좀 더 완화된 거죠.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에 비해서는. 그리고 제일 완화된 보험이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같은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좀 시술 받았던 거나 간단한 입원 이력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있으셨던 분들, 그래서 315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리시는 분들은 1Q 보험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보험료가 비싼 순서입니다. 얘가 가장 할증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가 가장 할증이 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이 제일 덜한 상품부터 승인을 알릴 의무를 다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봐서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이걸로,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이렇게 점차 내려가서 나한테 맞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병자 보험은 언제부터 판매가 됐냐면 대중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유병자 보험, 아까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유병자 보험이 대중적으로 2018년도부터 판매가 됐지만 그 전에도 유병자 보험이라는 건 있습니다. 흔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병자 보험이었는데 그 전에 2018년도 이전에는 아주 단순한 특약 구성으로만 만들어져 있었어요. 유병자 보험은. 그리고 또 대부분 갱신형, 짧은 주기로 우리가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는 갱신형 상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후반, 그러니까 2019년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사, 손해보험사에서 다 일반형과 비슷한 상품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상품은 325 상품으로 판매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을 따지는 보험만 판매가 됐지 335, 345, 355 같은 상품 판매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 보험이 내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2019년도에 가입했다, 아니면 2018년도 후반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355라든지 더 할증이 덜 된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당시에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325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초중반부터 325 유병자 보험에서 최초로 335라는 상품이 출시가 돼서 1년이 더 늘어난 입원 수술 이력을 더 많이 보는 상품이 출시가 됐고 곧이어서 345 상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주 경할증, 일반인과 거의 보험료가 비슷한 간편보험으로 355 상품, 그러니까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을 보는 355 상품이 출시된 건 2021년도 경부터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사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대중화가 되기 이전에 판매됐던 유병자 보험은 가입 수가 한 100만여 건에 불과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유병자 보험이 너무 단순하고 내용도 좋지 않고 실제로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쌌고 갱신형이다 보니까 갱신될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단점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유병자 보험이 사실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가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2018년도에는 213만 건, 2019년도엔 300만 건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유병자 보험은 예전 2019년도에 가입했던 325 상품이랑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경할증인 355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했어요. 고혈압 약만 드시는 분이요.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일반 건강체에는 가입을 하실 수가 없으셨던 분이어서 당시에 이제 유병자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325 상품을 가입한 분이신데 실제로는 약 복용만 있기 때문에 이 초경할증인 355 상품에도 가입을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요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요거를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암진단금은 예전 325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체에 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암진단금은 2천만 원이 최대 한도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셨는데 현재 355 상품에 만약에 이분이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체와 동일하게 한 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대별로 최대치인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유사암도 이분은 이제 유병자라는 이유로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험회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뇌혈관, 그러니까 모든 뇌질환을 보상하는 뇌혈관도 가입은 되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좀 작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뇌졸중으로 합쳐서 이제 2천만 원을 가입을 하실 수밖에는 없으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인과 같습니다. 뇌혈관도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도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좀 적게 가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한도가 일반인과 거의 동일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도만 변경이 된 게 아니라 똑같은 진단금의 크기를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325 상품과 355 상품은 보험료의 할증 차이,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담보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하나 이렇게 가입하나 보험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25 상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현재 내가 앞으로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총량과 그리고 혹시라도 리모델링을 생각했을 때 355로 수정했었을 때의 보험료 차이를 계산을 하셔서 어떤 게 조금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장의 범위가 조금 넓고 특약들의 가입 건수가 많아질 수 있는 355 상품으로 수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325 상품, 335 상품, 345 상품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유병자 보험은 우리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대질환, 그러니까 뇌나 심장이나 아니면 특히 또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할증되어 있는 유병자 325나 또는 355 상품 중간에 있는 보험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일단 할증이 안 되어 있는 상품 중에 암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순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약과 암은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을 일반 유병자 보험 특약에다가 넣어버리면 할증이 굉장히 많이 돼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만큼은 내가 일반형에 가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선 체크를 해본 뒤에 암은 내가 건강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암보험은 일반형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대질환과 수술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사별로도 차이도 많고 상품별로도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전 보험사를 비교 견적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료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차이가 나지만 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게 맞는 이 유병자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공부를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세한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정준 전문가님 그리고 정승균 전문가님 자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입니다. 관심이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이 필요하지만 선뜻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 광고나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을 접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이 보편적인 설명 때문에 의문만 늘어나는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 보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정보가 원체 많고 또 생소한 용어도 많아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들어 인터넷 그리고 방송, 그리고 홈쇼핑, SNS 등 여러 가지 매체들로 보험을 안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안내받고 비교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듣다 보니 모든 보장이 전부 다 많이 된다. 또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없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그냥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담당자를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나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내게 맞는 보험은 정말 잘 공부를 해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보다 보면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 사례는 2020년도쯤에 일을 하고 있다가 전화로 상담 내용이 들어와서 전화 내용을 듣다 보니 저렴하고 암, 뇌, 심장 모든 보장에 대해서 많은 보장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가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전화상으로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편분도 같이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위의 친구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는 거를 느끼게 되어서 방송을 보고 상담을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 시청자분께서는요, 기존에 D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실손의료비와 암진단금을 같이 보장하는 암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실손, 질병 실손 의료비 5천만 원에 30만 원 한도 내로 하고요. 38,371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장이 되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S생명의 통합보험으로 암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진단 1,000만 원, 뇌출혈 진단 2천,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질병상해 수술비에 대해서 질병 수술은 20만 원, 상해 수술은 100만 원으로 78,334원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S생명사의 통합 CI보험이라고 해서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그런데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으셨고요. 뇌출혈과 심근경색은 각각 1,000만 원씩, 그래서 보험료는 95,030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S생명의 통합보험은 또 암진단금이 1,000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진단에 대해서 500만 원씩 각각 보장되었고요. 37,545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S생명 통합보험으로 표적항원 치료비를 갱신형으로 5천만 원, 그래서 보험료는 16,282원을 15년 납 15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마지막으로 H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을 대인대물 벌금에 2,500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에 2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1억 원으로 보험료는 23,100원에 15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는 28만 7,560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셨고요. 네,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따로 본다면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합 보험료가 28만 원이 넘어가는 모습이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문가님 눈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또 됐으며 또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리모델링 예시를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던 내용을 D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통해서 뇌혈관 진단,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는 동일하게 30만 원에 100만 원, 납입보험료는 20년 납입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10만 880원이었고요. H손해보험사의 암보험으로는요. 그리고 암진단금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는 7만 6,100원, 20년 납입 90세 만기로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M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으로 대인대물 벌금에 대해서 기존보다 3,500만 원으로 더 업셀링을 해드렸고요. 변호사비도 3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2억 원까지 보상되게 해드렸으며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11,800원의 보험료로 납입이 하게 변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의 실손보험, 이건 기존의 실손보험이랑 동일하신데요.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놔드렸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는요, 총 보험료는 오히려 22만 7,151원으로 저렴해졌지만 보장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크게 변경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리모델링 이후에 이 보험료도 많이 절감이 됐고 보장도 훨씬 넓어졌고요. 이 보험의 가지수가 줄다 보니까 관리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그냥 전부 보상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인 보험의 내용에는 갱신형 또는 정기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담보 하나하나를 들어가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어떤 담보들은 갱신형 또는 정기납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되지 않고 납입도 20년만 하면 되는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 모든 특히 전화상으로 가입하실 때 암이나 뇌, 심장 부분에 대해서 뭐든지 다 보장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암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가입한 거랑 큰 차이가 없이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허나 그거보다 범위가 더 넓은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상으로 가입했던 상품에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 혈관담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모든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진단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알고 봤더니 내가 만약에 진짜로 뇌출혈을 발생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가 부담하는 것보다 나중까지 평생 내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갱신이라고 해서 전부 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허나 갱신은 전기간 납이라고 해서 평생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이 보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대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심장질환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심장질환과 관련된 보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두 보장에 대해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심장에 관한 보장 자체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만 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것이 나와서 이 부분의 보장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추가 구성하거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범위가 좀 더 넓은 심혈관 진단비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험을 점검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을 한 번씩은 꼭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똑같다, 동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보험의 보장 범위가 좀 다르다라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우선 50대 여성분의 상담 내용인데요. 그 50세 될 때까지 보험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3년 정도 전에 주변 분의 권유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픈 곳은 없는데 그 고지혈증 약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병자 보험, 앞에 그 생생한 정보팁에서 얘기했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뒤늦게 가입했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하지만 주변에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또 없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구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분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가입한 사례 말씀드릴게요. 우선 A생명의 325 보험, 유병자 보험이죠. 가입을 하셨는데 우선은 유병자 보험일 때 뇌혈관 진단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1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 마찬가지로 각각 200만 원씩밖에 준비가 안 돼 계셨고요.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좁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가 뇌출혈은 4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3천만 원. 또 암 진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조금 더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가입을 가능하셨지만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 한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셨고요. 질병과 상해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도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받고, 이 보험에 대해서는 20년나 100세 만기긴 한데 보험료는 한 12만 1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A생명에서 보험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실손보험은 계속 그 상해와 질병 입원 의료비는 각각 5천만 원씩, 그다음에 상해 질병 외래 의료비와 처방 조제료는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그다음에 비급여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에 대해서 350만 원 1년 한도 있으셨고요. 비급여 주사제 의료비 역시 250만 원, 비급여 MRI 검사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금 가입이 되셨고, 5년마다 재가입되는 조건으로 13,50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반 암에 대해서 보장이 적다고 하셔서 A생명 동일한 유병자 보험으로 일반암 진단비 4천만 원 가입하고 계셨는데, 이 보험은 납입 보험료는 3만 원 정도 약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만 15년 납입하고 계속 갱신되는 보험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12만 원이 넘어가는데 보장 금액이 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예,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강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 혈압약을 복용하고는 있지만 암보험까지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나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해결책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우선 그 혈관 질환 진단비, 앞서 말씀드렸던 혈관 질환 진단비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또한 암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항암 치료비가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을 한번 해주셨지만 콜레스테롤 약만 복용하고 있는데 보장이 많이 제한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으셔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리모델링 이후에는 또 어떤 보험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 리모델링한 보험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단독 실손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보험을 D손해보험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325가 아니고 35, 약간 좀 더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낮은 보험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뇌혈관 진단비, 그러니까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심장질환 특정 1 진단비도 2천만 원, 심장질환 특정 2 진단비도 2천만 원, 또 요즘 이슈되고 있는 부정맥 질환 진단비 또한 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렸고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수술비는 각각 3천만 원씩 보장을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수술하셨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 원 한도에 대한 수술비였는데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까지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 치료비는 각각 500만 원씩. 그다음에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대상으로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받게 해드렸고요. 요즘 카티 항암 약물 치료 허가비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 원. 그다음에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비도 30만 원. 그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에 대해서 최초에 대해서는 6,500만 원. 그다음 매년 500만 원씩 보장을 받게 해드렸고, 그다음에 그 나이가 드셨는데 가족일상 중 배상 책임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원까지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암 진단 같은 경우 일반 암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암보험으로 이생명의 암보험으로 해서 일반 암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소외감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 1,000만 원, 그다음 고해감에 대해서 5천만 원 보장해드리고요. 20년 나 100세 만기로 해서 63,9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에는 한 16만 5천 원, 16만 6천 원 정도 보험료 납입하고 계셨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보험료가 한 7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24만 원 정도 되지만 보장의 범위 좀 더 넓고 갱신되지 않고 끝까지 이 100세 만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예.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약을 먹고 있는다라고 해서 굳이 차선책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리모델링 덕분에 훨씬 더 넓은 이 보장들로 튼튼하게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밖에 주의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생생한 라이브 TV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변 분 소개로 보험을 가입할 때 약을 먹고 있다거나 병원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유병자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합니다. 물론 병력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기간이나 추가적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좀 더 보장을 많이 받고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시고요. 또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면 좀 더 나은 조건의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환경, 재무 상태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 보험도 확인해야 하고 주변의 의료 기술에 발달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거나 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내 보험을 검토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준 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보험이 또 하나의 금융상품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꼭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뇌출혈 보장만 가입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보장도 살펴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뇌출혈 보장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이 부분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뇌출혈이라고 하면 뇌에 있는 혈관이 출혈을 발생했을 시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뇌출혈 정말 위험한 진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담보는 맞아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혈관이 출혈을 일으키기 전에는 막히거나 또는 협착이 있거나 꼬이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병이 되는데 그럴 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뇌출혈 진단금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넣었더니 이건 출혈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뇌출혈 진단비 특약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확률이 더 넓은, 계속 말씀드리는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진단을 많이들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뇌출혈 진단금 말고 최소한 뇌졸중 진단금이라도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보험을 세세하게 다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금전적인 여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요. 보장 범위가 적은 이 뇌출혈 보장보다는 뇌졸중 보장을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심혈관 질환 1, 2 진단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허혈성 심장 질환도 굉장히 많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근데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자체는 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병 코드로 I20부터 I25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알아듣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협심증,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후속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후 특정으로 현존하는 합병증, 그다음에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그다음에 만성 허혈성 심장병, 총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갖게 되면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 1, 2를 가입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I20부터 I25까지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어떤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I 코드로 우선 말씀드리면 I46부터 I50까지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I46은 인공 소생으로 성공한 심장 정지, 그리고 발작성 빈맥, 그다음에 요즘 많이 심방세동 및 조동, 그다음에 요즘 많이 건강검진 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기타 심장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부전증이나 아니면은 부정맥이 나왔다고 보장을 받고자 보험금 청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분명히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부분으로 크게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좀 더 보장이 넓어진 심장 질환 진단비로 커버하셔야 어떤 건강검진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에 대한 보장을 전체로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심장 부정맥에 대한 I49를 포함한 심장 부정맥 질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보험사들마다 상품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심혈관 질환이랑요, 허혈성 심장 질환 두 가지의 보장 내용이 비슷한 듯 결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공부를 한 이후에 또 보험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이 생명사의 암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암보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부분이 단보, 이제 암보장금에 대해서 가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암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암과 손해보험사의 암이 분류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명보험사는요, 일반암과 고액암,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거기에 소액암까지 총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고액암 같은 경우는 사실 분류표에서 빠지고는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급해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3가지 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의 암은요, 일반암과 이렇게 유사암으로만 2가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액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 같은 경우는요, 갑상선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서 종양 이렇게 총 4가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생명사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소액암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암에 추가로 전립선암, 대장정말 내암, 생식기암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암,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들은 대장정말 내암 이렇게 암으로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라고 해서 이 생명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간혹 생명보험사에서도 손해보험사의 약관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담보들도 존재하고요. 손해보험사에서도 생명사처럼 보상해주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무조건 차이가 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회사별로 그 약관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사와 안보험 어떤 게 중요하냐? 사실은 생명사나 손해보험사나 지급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 내가 좀 더 필요한 항목이 어떤 거에 따라 내가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암과 소외감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일반 암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암에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고해감은 그럼 뭘까요? 네, 고해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암에도 속해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혈액암, 뇌암, 뼈암 같은 경우를 고액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암으로 지급은 분명히 됩니다. 허나 고액암 진단분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존재하고요. 근데 이번 달부터 대부분의 회사들이 유사암의 한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암을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사암이나 소외감 같은 경우를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을 해서 내가 조금 일기암 같은 간단하게 치료만은 날 수 있는 암에 대해서도 보장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바뀌게 된 내용은 이렇게 유사암과 소외감 부분에 대해서 한도 자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입한다고 할지언정 내가 진짜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으나 예전에 비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유사암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뭐 더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유사암이 작게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사별로 조금이나마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뭐 생명사나 손해보험사 차이가 아니라 상품 차이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각각의 회사의 상품들을 잘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유병자 보험 종류 중에 이 325 보험, 335 보험, 355 보험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방송 초기에 그 생생 라이브 팁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병자 보험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수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325라는 보험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한 라이브 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또는 수술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년 이내에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등의 중대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2년 이내의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기간이 2년 이내일 때 325, 3년 이내일 때 335, 그다음에 5년 이내일 때는 355 보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입원과 수술이 없는 거기 때문에 355 보험 가격이 가장 저렴하겠죠. 어떻게 보면 추가로 원큐랑 투큐라는 보험도 아까 보셨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큐는 그만큼 한 가지 질문으로만 5년 이내에 암 진단이나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없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투큐 같은 경우 두 가지 질문,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거나 추가 검사 여부가 없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다면 보험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위 내용은 각 보험사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상의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